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결 큐브로 소마 큐브를 만들어 보고요. 나만의 소마 큐브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수학 체험 꾸러미 안에 있는 연결 큐브를 꺼내 주세요. 요번 차시는 학습지가 필요 없는데요. 혹시나 학습지가 필요한 학생들은 홈페이지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수학체험교실로 들어오시면 학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한 친구는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헥소미노를 찾아보았는데요. 헥소미노 35가지가 모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찾은 헥소미노 내가 찾은 거 맞는지 궁금한 친구는요. 학습지 다운받아서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헥소미노 중에 정육면체 전개도를 여러분이 또 찾을 수 있어요. 정육면체 전개도 찾아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여기 소마 큐브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마 큐브는요, 1933년 피에트 하인이 베르너 하인즈베르크의 양자역학 강의 도중에 개발한 3차원 퍼즐입니다. 3개 또는 4개의 정육면체로 구성된 7개의 조각을 가지고 가로 3개, 세로 3개, 높이 3개짜리 정육면체를 비롯한 많은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요 7조각 여러분들하고 이 연결 큐브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조각당 한 가지 색깔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저는 파란색을 쓰도록 할게요. 조각이 4개가 필요하겠죠. 자,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모양을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만드실 때요. 여기 연결 큐브 보면 튀어나온 데 있어요. 튀어나온 데가 바깥에 나오지 않도록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튀어나온 부분이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1번 만들었습니다. 1번. 자, 2번. 2번도 우리 한 색깔로 만들 거예요. 2번은 빨간색으로 만들까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색깔로 만드세요. 다만 한 색깔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2번. 네, 2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고 있죠? 자, 3번은요. 3번은 주황색 써볼까요? 주황색. 자, 3번. 4번은 보라색을 써볼까요? 자,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거로 하시고 자, 한 가지 색깔로 만들어 주시는 게 서로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도 만들어 봤습니다. 5번, 5번째 조각은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5번 만들어 보았고요. 6번. 도 만들어 봤습니다. 7번. 7번은 큐브가 3개만 쓰이네요. 큐브가 3개만 쓰여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큐브를 4개씩 쓰였고 맨 마지막 7번 조각만 큐브가 3개 쓰였어요. 자, 쓰인 총 큐브의 개수를 세보면요. 4개씩 6개니까 6, 4, 24. 24조, 큐브 24개 더하기 큐브 3개 해서 큐브는 총 27개를 쓰였으니까 이 7조각을 정육면체로 만들면 큐브 가로가 몇 개?
가로가 3개짜리, 가로가 3개, 여기 세로가 3개짜리, 높이가 3개짜리. 그러니까 이런 걸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라고 하거든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피에트 하인이라는 교수님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7개의 조각으로 분할해서 만든 큐브가 바로 소마 큐브입니다. 정육면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정육면체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정육면체 만들어 보세요. 와, 한참을 고민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로 3칸, 세로 3칸, 또 옆으로 보시면 높이 3칸짜리, 높이 3칸짜리 정육면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육면체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저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거예요. 총 현재까지 240가지 정도 정육면체를 만드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은 당연히 저하고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소마 큐브는 정육면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 소마 큐브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만의 소마 큐브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소마 큐브 조각이 특징이 정육면체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7조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해야 될 거는 나만의 소마 큐브를 만들 때 약속해야 될 거는 우리도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조각 7조각으로 나눌 겁니다. 우리는 7조각으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조각은요. 최소한 큐브가 한 개가 아니라 큐브 한 개짜리가 아니라 최소한 조각은 큐브 한 개짜리가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큐브 2개 이상, 각 조각은 큐브 2개 이상, 왜냐면 큐브 하나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결할 때 여기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으로 큐브 2개 이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최대 몇 개 미만으로 만들 거냐면요. 최대 저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최대 8개 이하. 한 조각이 최대 8개 이하로 만드는 겁니다. 큐브 8개 이하로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큐브 8개로 만들 때 내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가로 3개, 세로 3개, 높이 3개짜리 정육면체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조각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8개를 연결하더라도 큐브 8개를 연결하더라도 조각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어쨌거나 큐브 8개 이하로만 쓰여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약속이고 7조각으로 구성해야 되고요. 각 조각은 큐브 2개 이상 8개 이하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모양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7조각을 모두 결합시켰을 때 가로 3개, 세로 3개, 높이 3개짜리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조각은 아까 소마 큐브를 한 가지 색깔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의
색만 한 조각당 하나의 색만 써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큐브 만들 때 정육면체 만들 때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색으로만 만들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만의 소마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멈추고요.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참, 그리고 한 가지 규칙을 더 말씀드리자면요. 소마 큐브도 보시다시피 7조각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이 7조각의 모양이 다 다르다. 다 달라야 됩니다. 7조각의 모양이 다 달라야 되고요. 각 조각은 큐브가 2개 이상 8개 이하로 쓰여야 되고 조합했을 때 전체 모양은 3, 가로 3, 세로 3, 높이 3짜리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조각은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나중에 보기 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만의 소마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요. 스스로 나만의 소마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나름대로 소마큐브를 만들었는데요. 나만의 소마큐브를 만들었는데 모양이 똑같은 게 있었어요.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저 계속 수정해 가면서 만들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7조각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조각. 와, 7조각이고 7조각의 모양이 다 다르고 드디어 저도 나만의 소마큐브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모양, 네 번째 모양,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거로 아까 제가 정육면체 만들었는데요. 다시 정육면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풀어 볼게요. 정육면체.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정육면체를 7조각으로 분할을 했고요. 그리고 7조각의 모양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각 조각마다 큐브 2개 이상, 그 다음에 8개 이하로 사용했고 한 가지 색으로 각 조각을 한 가지 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소마 큐브가 완성이 됐네요. 자, 이러면 이제는 소마 큐브가 아니라 내가 만든 큐브니까요. 나의 이름을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죠. 나만의 이름을 뭐라고 줄까요? 무슨 큐브? 7큐브? 7개니까 7큐브 너무 단순하네요. 뭐 할까요? 별 큐브? 별 모양은 아닌데 그러면 상자 큐브? 상자? 박스 큐브? 뭐라고 붙일까요? 이름을 저는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서부 수학. 저희 서부 수학 체험 교실이니까 단순하게 서부 수학 큐브라 할까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든 큐브를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죠? 저는 서부 수학 큐브. 소마 큐브가 아니라 서부 수학 큐브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이 7조각을요. 이 위에 소마 큐브에 겨냥도를 그려놓은 것처럼 여기도 겨냥도를 그려놓으시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겨냥도만 보고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겨냥도를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자, 선생님 저 겨냥도 못 그리겠어요. 이런 친구는요. 이렇게 대고 그리시고 저 겨냥도 그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는 이렇게 대고 그리시고 이렇게 평면으로 그려놓으면 튀어나와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위에서 본 모양 큐브가 1개짜리란 뜻으로 큐브가 1개, 1개, 1개다. 이렇게 그려놔도 좋아요. 겨냥도 그리기 너무 힘든 친구는 이렇게 그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은 자 이렇게 그리시고 자, 생각보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겨냥도 그리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실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층, 1층, 1층이라는 뜻으로 1, 1, 1 이렇게 표시해 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요. 자, 얘도 따라 그리고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여기가 2층이니까 2층, 그 다음에 여기가 1층. 이런 식으로 표시해두면 다음에 요 그림만 보고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와, 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려운 모양. 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2층이니까 2층, 1층, 1층, 1층.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2층,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이런 식으로 표시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저희 소마큐브, 제가 만든 소마큐브 이름 붙여서 서부 수학 큐브, 나만의 서부 수학 큐브를 모두 만들었고 또 그려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만의 큐브도 만족스러우신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큐브를요, 주변에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친구들한테 정육면체 만들어봐 하고 친구들한테 풀게 해줘 보세요. 친구들이 아마 와, 너 진짜 기발하다 이럴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